모여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오픈된 날짜도 4월 19일에 딱 맞춰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시너지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141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누적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실제 코드를 넣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탑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또 사진 취약점은 또 보고를 하다 보니 현재까지 매년 10건 정도의 그런 CV도 등록이 되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의 성장에도 많이 기여가 있어서 나온 그런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출 결과로 되었는데, 많이 이 IoT 큐브에 기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일수록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에도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무슨 보안 문제가 있을까? 오픈 소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 오픈 소스 안에 또 다른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디펜던시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런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파악하는 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오픈 소스 중에 많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중에 NoSQL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몽고DB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몽고DB 안에는 36개의 또 다른 오픈소스가 서드파티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6개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보면요,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처럼 얼마나 원본 오픈소스 컴포넌트 버전을 가져다 쓰는지를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분만 가져다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정해서 혹은 부분적으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다 보니 관리도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버전을 쭉 나열을 해보면 여기에는 PCR이라든지 지리프 같은 그런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8개월 전 버전부터 9년 전 버전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이 9년 전 컴포넌트를 몽고DB가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달에 나온 최신 몽고DB도 9년 전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9년 동안 발견된 CV가 패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취약한 상태로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캐닝하고 어떤 컴포넌트를 쓰고 CV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위해서는 IoT 큐브의 H마크라고 하는 그런 도구와 센트리스 해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픈소스 보안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S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취약점 자동 분석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S롬이라고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무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이 되어졌던 바와 같이 이 공급망 보안 공격이 발생을 하면서 하나의 그런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18,000개 이상의 사이트가 동시에 해킹된다든지 우리가 그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S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로운 그런 돌파구 솔루션으로 제안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소프트웨어 S봄을
정확하게 생성하는 부분이라든지 S봄 컴포넌트 안에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탐지하는 거, 그리고 이 S봄이 수정되지 않고 올바른 S봄인지 확인하는 기술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은 햇봄이라고 저희가 졌습니다. 햇봄, 봄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어이면서 햇 모자를 나타내서 봄을 아우를 수 있는 모자, 즉 봄을 다루게 해주는 그런 편리한 도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정의한 9개의 S봄에 관련된 연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7개의 기능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햇봄은 이 소프트웨어를 지정을 하면 디렉토리 이하의 소프트웨어들을 형상을 해시로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와 같이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S봄을 생성을 해주고 diff랑 머지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이 S봄을 생성해보고 그리고 또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세션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들은 또 얼마나 1년 동안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초기에는 언어를 C, C++ 두 개에서부터 현재는 자바와 파이썬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거기에 인식하는 프로젝트 수도 2만 개 내외에서 현재는 4만 개 내로 확장이 되고 44만 개의 버전에서부터 120만 개의 버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진행을 하면서 오픈SSF라고 하는 보안에 관련된 가장 그런 오픈소스 재단에 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범, 오픈백스, 그리고 고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나온 그런 S봄 아웃풋을 다른 프로젝트하고 연동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크께서 오전에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은 보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S봄을 시각화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게 하는데요. 그거와 연동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IoT 큐브에서 나온 S봄 결과를 또 이런 다른 프로젝트에서 읽어드려서 다음 작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부분들도 알고리즘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큰 오픈소스 그런 스페이스에서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전에 있었던 알고리즘에 비해서 1000배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 이후에는 수정되어 앞서 몽고DB에서 봤듯이 오픈소스가 수정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수정되어도 정확하게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또 무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버전 기반 컴포넌트에 어떤 버전이 있을 때 어떤 CV가 있다 하는 거라고 코드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거를 2개를 협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V1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런 결과를 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냅스라고 하는 의존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소스가 또 다른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데 쓰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몽고DB가 프로토버프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몽고DB 안에는 프로토버프가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프로토콜 버퍼라고 하는 것은 통신할 때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프로토버프를 이 gRPC라고 하는 몽고DB에 사용하는 컴포넌트도 프로토버프를 쓰고 몽고DB 자체도 프로토버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카피가 존재하고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패치를 2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옆에 보면은 CRS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CRS 또한 2개의 컴포넌트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하위 보안성을 점검할 때는 2개의 컴포넌트에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픈소스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의존성이고, 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냅스를 개발해서 오픈소스에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찾아내지 못하던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75% 정도 더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외 사이에 그동안에 있었던 도구들을 정돈을 해서 S범 중심으로 다시 편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23개의 도구까지 확대가 되어서 여기 S범, 사스트, 다스트로 구성을 바꿨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이런 유기적인 그런 분석을 위한 그런 구조로 계속 발전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 국제 공동 연구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에드리안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ETH와 조지아 텍과 그리고 노스이스턴 대학 지금 메디컬 사이버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신 케빈 푸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저희 대한민국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백스 검증이라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김윤선 사모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나온 결과물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CV가 매칭돼서 나오면 어떤 기기는 5,000개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 CV가 제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지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협약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취약점도 자동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기술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 결과도 발표도 하고 내년에는 공동으로 컨퍼런스도 유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IoT 큐브 플랫폼은 공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IoT 큐브 향후 개발 환경 호환성 확대와 함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완을 위한 S범 관리에 중점을 둔 개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고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오차 시간 가진 후에 1시에 오후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